시장에 대한 전략 알아보는 스페셜 원 시간입니다. 오늘도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 웹캠으로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오늘장 예상했던 대로 하락 출발을 했었는데 오후장에서 좀 말아 올리면서 낙폭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줄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낮은 지수에도 체감 지수는 업, 그러나 정책주는 혼돈,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체감 지수가 좀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 저희가 포인트를 두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변동성이 있는 일부 종목과 섹터군들 함께 해석 들어보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 알려주시죠. 네, 아마 시청자분들 이제 오전에 장개장 했을 때 장전 효과부터 좀 안 좋아서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 1시간 만에 좀 체감 지수는 좋아졌죠. 확실히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수가 좀 더 눌러주면 더 좋을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예상대로고요. 그러니까 지금 조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올라갈 수 있는 V자 반등의 한계 내지는 어떤 자복자복하게 올라가는 길이 자체가 나쁘지 않고요. 계속적으로 이제 고점에 매달려 있었을 때 상태는 본전 내지는 수익 안 난다. 네, 본전 내지는 5% 수익밖에 안 된다. 내지는 더 10%. 이런 국면이셨을 거예요. 2700선대. 그런데 지금 2660선까지 빠졌는데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1차 라인이 2650, 2차가 지금 2600이죠. 지난번에는 2600선하고 2550선을 이제 생각했었죠. 근데 여기까지 안 빠졌죠. 2660선 정도까지만 조정을 주고 밸류 프로그램이 붙으면서 증시 자체가 좀 올라갔는데 상당히 며칠 성장주가 안 좋았죠. 근데 지금 끝나서 보니까 오늘 증시는 딱 이렇습니다. 첫 번째, 탑 전략에 따른 지금 CPI 발표 이후에 갭하락, 그리고 반등이 나올 때 정책주로 엮여있는 섹터들 내지는 정치 인맥주들은 부침이 있고 주도주 안에서 갭하락으로 시작했던 섹터 중에 아래 꼬리를 달고 가장 지금 강하게 말아 올리는 섹터, 반도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조정이 불편하진 않습니다. 지금 어떤 총선이 끝나고 나서 국내 정책적인 이슈에 따른 또 흐름들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해외 미국 시장의 매크로 변수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이런 부분은. 그러면 지금 매크로 변수 정리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간단하게만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섹터 할애를 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CPI는 지금 나왔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역시나 이제 가이던스가 좀 상회했고요. 여기 지금 함축적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연준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FOMC 때 이야기를 하지 이미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내용을 알고 있었죠. CPI가 이제 높게 나오다 보니까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명분이 세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카고 패드워치에서 나오는 결과물을 보면 9월까지도 금리 인하의 환경이 조금 퍼센테이지가 바뀌는 이런 국면으로 흘러갔는데 중요한 것은 CPI가 이제 높게 나왔는데 이것이 어떤 명분을 제공해주고 내일까지 지금 어떤 재료들 대외 변수나 매크로 변수가 출현했던 부분들이 시장의 막재다 호재다 이 부분은 필요 없고요. 선반영되면 끝나기 때문에 재료가 소멸되었느냐 그리고 충격파가 좀 남아있을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매크로가 한 2주 지금 딜레이 됐습니다만은 잘 맞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CPI 발표가 나오고 하락했고 어쨌든 말아 올렸지만 내일 또 이제 PPI가 있습니다. 그러면 PPI하고 지금 중동 리스크가 있죠. 이스라엘하고 오늘 밤인데 이란 전쟁은 제가 정치학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KBS에 이제 김지훈 박사님 걸 좀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봤을 때는 좋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전쟁이나 저희가 전염병에 관해서는 예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매크로 변수에 관해서는 후속적인 대응만이 답일 것 같습니다. 선제적으로 전쟁 날 거야. 계속 공방전을 2주 동안 진행할 것이다. 내지는 2달 동안 러시아 우크라이나처럼 진행할 것이다. 2년 갈 것이다. 이건 알 수 없거든요. 네.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매크로 변수를 후행적으로 대응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벌어지고 나서 리스크 관리할 것이냐 아니면 시간 투자를 더 할 것이냐. 지금 선택하십시오. 내일 만약에 혹시나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일어났을 때 나는 어떤 대응을 할 것이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정치적인 내용 중동 리스크는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하기로 하고요.
생산자 물가에 관한 이야기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제가 소비자 물가 해서 지난 시간에 생산자 물가로 PPI로 가는 구도가 연결고리가 좀 끊겨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소비가 진작되면 당연히 고용인력 창출이 많이 되면서 기업에 또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야죠. 수요가 많아지면서 이런 식으로 구도가 가야 되는데 지금 소비자 물가 부분이 재화나 상품 부분이 아니고 제조업 부분에 관해서 물론 ISM PMI가 50대가 나왔지만 서비스업이라 말씀드렸죠. 서비스업 소비자 물가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로 전이 되면서 긍정적인 경기 효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내일 나올 PPI를 좀 생각해 보면 과연 생산자 물가가 좋게 나오는 것이 좋을 것이냐, 소비자 물가에서 생산자 물가로 전이 되는, 아니면 나쁘게 나오는 게 좋을 것이냐. 나쁘게 나오는 게 좋습니다. 내일 만약에 생산자 물가도 좋게 나와버리게 되면 좋게 나왔다는 부분이 가이던스 밑으로 하이했다는 게 아니고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는 게 좋게 나오는 겁니다. 올라가 버리게 되면 연준의 고금리 명분을 조금 더 뒷받침하는 근거 이유가 돼버립니다. 자, 경기 봐라. 고용이 이렇게 좋고 지금 생산자 물가 탁탁 올라가지 않느냐. 미국 경기의 소프트 랜딩을 뒷받침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FOMC에서 말할 수 있는, 특히나 연준이 끝까지 감추는 패,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패를 계속적으로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공산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생산자 물가까지는 좀 조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 CPI가 이제 나와서 재료로 소멸은 됐지만 내일 생산자 물가가 변동성 국면을 초래해서 두들겨 맞고 중동 리스크까지 두들겨 맞으면 좀 아프거든요. 아프기 때문에 매도 알고 맞으면 좀 덜하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로 좀 넘어와서 어디까지 좀 열어두는 게 좋겠느냐. 오늘 뭐 2660선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뭐 2650선 마디가까지는 안 왔습니다만은 지금도 2600선까지는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계속 그 대외 변수나 매크로 변수에 의해서 하락만 할 것이냐, 이벤트나 없느냐. 아닙니다. 있습니다. 다음 주에 지금 삼성전자 IT 월드쇼도 있고 삼성전자에 또 반도체 드디어 이제 캐펙스 증가만 계속 해왔는데 캐파 증가에 대한 반도체 투자 계획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늘 또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정도 내려갈 때도 수직 낙하로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상쇄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오늘도 벌써 양봉이 떴고 뭐 장 막판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갭 하락 부분은 조금 맵고 마이너스 0.5, 0.6 정도에서 끝날 것 같아요. 내일 생산자 물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차분하게 대응을 하시고, 제가 화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종목이 내려갈 때 좀 덜 내려오거나, 그죠? 어차피 지수 앞에 장사가 없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가 빠진다 그럼 내려옵니다. 좀 덜 내려가거나, 또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올 때 좀 강하게 반응하면서 달고 올라오는지, 이것을 지금은 체킹 포인트로 가져가시고, 그에 앞서서 내가 이런 대외 변수나 매크로 변수가 불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지금 대외 변수 그 부분에 관해서 지레짐작하고 알 수는 없죠. 전쟁도 우리 개인이 그러면 결정합니까?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전쟁이 크게 인다? 그러면 나는 시간 투자 내지는 비중 조절. 뭐 이런 식으로. 매크로 변수 미국 시장의 금리 변동 관계나 어떤 물가에 관한 스탠스들이 계속적으로 불확실성이 길어진다? 그럼 난 어떻게 대응하겠다? 시나리오를 작성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자체로는 금요일까지 내일도 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자체는 조금 더 하락을 열어두고 염두를 해두신 다음에 가시고, 단지 그러면 분할 매수를 이제 언제 마무리해야 되냐. 먼저 마무리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오늘 내일까지는 다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계속 내가 매크로 변수나 대외 변수 시나리오를 예단하고 틀릴 수 있다는 걸 늘 상정해 두셔야 되는데, 예단하고 계속적으로 추가 매수를 안 하게 되면 이건 불안감을 계속적으로 안고 가는 거기 때문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굽니다. 그래서 지수 포인트로 딱딱 내려왔을 때 2650 매수, 2600 매수 딱 이렇게 정해가지고 들어가서 포지션 잡고 가는 게 맞고요. 이제 여기서 설정을 할 때 늘 말하지만 해치 전략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이제 주도주 편제를 조금 더 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도주 편제를 할 때 반도체를 내가 1순위로 할 건지, 2차 전지를 1순위로 할 건지, 제약 바이오를 1순위로 할 건지, 이것은 이제 선택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까지 어떤 걸 선택하셔도 좋으나 명확하게 정해서 향해를 해보자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장에 지금 오늘 소비자 물가 발표가 있었고요. 이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중동 리스크까지 매크로 변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정이 조금 더 있을 수 있다는 점 열어두시되 조금 하방 경직성이 있는 종목이나 변동성이 적은 쪽으로 편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는 구체적이고 강단 있는 전략을 좀 줏대 있는 전략을 가져갈 시기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님 오늘은 어디 섹터에서 설명 주실까요? 세 가지 섹터 골라주세요. 네, 오늘 반도체, 제약 바이오, 정책 및 정치 인맥주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주도주들 설명 들어보고요. 그 뒤에 오늘 총선 이후 바로 첫날이기 때문에 관련된 정책주들까지 함께 연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도체입니다. 확실히 낙폭 줄일 때 가장 빨리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반도체에 대한 시장 한 줄평 알려주시죠. 네, 조정 국면 반등은 1등은 역시 반도체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여기서 또 종목을 잘 골라야 될 것 같은데요.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 부분도 다 전달을 해드렸고요. 근데 뭐 제가 이제 맞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조정 국면 때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섹터가 2차 전지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전지가 이쪽에 수급에 과열이 되고 나면 조금 저가 매수 내지는 저가 가격 경쟁력인 2차 전지가 좀 도드라지게 시장에 주도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평들도 많았습니다. 딱 생각이 거기까지면 중수고요. 제가 봤을 땐 지금 주도력을 형성하고 있는 게 반도체고요. 반도체에 과연 저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나 반도체 안에 내부에서 섹터 안에 내부에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종목들이 있느냐 더 많다는 거죠. 그 부분이 핵심이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뭐 하이닉스 자체가 좀 고점이긴 하고 또 삼성전자 단기도 가열이긴 합니다만은 과연 삼성전자 기준으로 올해 내년의 상승폭이 아직도 남아있느냐. 남아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정통 디램 낸드가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고 가격 인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제 정통 디램을 봤을 때 해외를 보게 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봐야 되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잘 버팁니다. 네, 지금 이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모습인데 사실 130불까지 찍고 거의 3, 4일밖에 조정이 없었습니다. 뭐 원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등 종목이 아니었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쪽이 좀 강했었는데 이쪽이 확실히 뒷받침을 좀 해주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인텔의 게이페이싱어는 뭐 제 주관적인 평입니다만 워낙 좀 뻥튀기가 심한 분이고 그래서 좀 부침을 인텔은 겪고는 있습니다만은 인텔 주가 잠깐 보시죠. 네, 시사하는 바가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인텔 주가는 뭐 이제 파운드리 부분 매출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지금 좀 하락을 했는데 어찌됐건 인텔은 CPU라 치고요. DRAM 쪽이나 낸드 쪽을 보게 되면 낸드 비중도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크지는 않는데 이쪽을 보게 되면 행진하고 있다는 것은 삼성전자의 정통 캐시카우 DRAM과 낸드가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반증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하이닉스 쪽에서 아까 보니까 앵커님이 또 전달을 해주시던데 지금 DRAM에 관한 어떤 포부나 계획을 좀 밝혔죠. 앞서 나가겠다. 뭐 앞서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뉴스플로우를 계속적으로 태워준다는 것은 너무 좋죠. 그리고 우리 하이닉스 또 부사장인가요? 네. AI 쪽에 패키징 공장 어떤 미국에 건설하면서 내용도 조금 오늘 뉴스플로우를 탔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다음 주에 또 반도체 투자 계획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투자 계획 발표를 하면서 어디에 또 좀 힘을 줄 거고 계속적으로 앞으로 HBM에 관해서 지금 약간 경쟁 구도로 가는데 어떻게 할 거고 이야기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정통 디램이나 낸드에 대한 가격 상승분을 지금 거의 다 인상했거든요. 거의 인상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도 제가 봤을 때는 인상 이야기를 뉴스에서 할 공산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낸드 시각부품 업체들 가격 인상폭을 보게 되면 작년에 지금 11월, 12월에도 20%가 올랐는데 올해 연초에도 올렸단 말이죠. 근데 내용을 딱 뜯어보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올해 지금 20%에서 25% 올리겠다 이야기했고 하이닉스도 인상안을 지금 이야기했고 삼성전자도 도드라지게 한 번 더 확인 사살해줄 공산이 큽니다. 그러면 반도체는 분명히 상쇄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주가가 흘러내렸는데 이제 반응하는 것은 각각 틀리죠. 우선 뭐 장비 쪽 테스 따라가지 마셔라 그랬는데 많이 좀 조정받았습니다. 한 2, 3일 정도 고점 대비 26,900원에서 수직 낙하로 22,600원까지 지금 뭐 내려왔으니까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셔야죠. 이 부분이 기술적으로 내가 봤을 때 모양을 보지 마시고요. 기술적인 거에 그런 거 없습니다. 몇 프로 통계학적인 확률로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그러면 진입을 타진해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최근에 이제 슬러리 부분, 요즘에 유튜버들 이제 좀씩 올라오더라고요. 이야기를 계속 해드렸는데, 동진은 지금 EUV 쪽으로 간 게 아니고, 슬러리 부분이 이제 도드라지게 가고, 앞으로 또 EUV가 트리거가 될 수 있겠다. 비메모리 쪽에.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21선 눌림목 반등을 시작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증착, 미세회로 이쪽이 반등이 안 나오냐. 오늘 유신테크고요. 주성 모습입니다.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남의 걸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명확하게 코드를 잡고 가는 게 중요하고, 오늘 또 AT 테크놀로지 이런 것도 또 반등이 나오네요. 네, 5%, 6%대. 사실 지금 DSP 순서는 아닌데, 뭐 하이닉스의 마이크로 컨트롤 칩을 지금 IC 쪽에 뭐 잔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고, 대만의 지진 영향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내용은 있겠습니다만은, 너나 할 것 없이 시각 장비, 증착 장비, 시각 부품, 오늘 또 KNJ 또 오늘 아리꼬리 달고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등락 과정이 심하긴 하지만 내가 지금 명확하게 포지션을 잘 잡아야 됩니다. 반도체 안에서 HBM 하실 분들, HBM 오늘 좀 쉬는데, 세정 하실 분들, 뭐 지금 동진처럼 슬러리 할 분들, 시각 부품 할 분들, D램 할 분들, 오늘 또 하나마이크론 패키징도 조금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해서, 가장 순서가 안 좋은 건 유리기판이 가장 안 좋은 것 같고요. 유리기판은 지금 2026년에 하니까 분명히 모멘텀은 붙어 있지만 어느 정도 소실되는 것 같고, 패키징이나 정통 D램, 랜드, 시각 쪽 이런 쪽은 더디더라도 실적이 개선될 폭이 크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있는 종목들 무엇이 됐던 남의 거 보지 말고 선정해서 가시면 될 것 같고, 좀 무거운 쪽보다는요, 저는 좀 스몰캡 종목에서 고르셨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지금 매크로 변수가 좀 있을 때는 주가 등락 과정이 좀 퍼포먼스가 나와가지고 즐기는 쪽이 좋으니까, 안정감을 좀 가미하시는 쪽으로 가실 분들은 동진이나 하나마이크론을 보시고요. 조금 스몰캡 쪽으로 가실 분들은 시각 부품 쪽을 좀 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는 워낙 이 순환매가 돌고 있어서 오르는 종목으로 계속 옮겨 타서는 수익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업황이 좀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포지션을 정확하게 설정하시고 밀고 나가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은데요. 종목 선정에 대한 힌트까지 함께 알려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제약바이오입니다. 금리와 관련된 설명 주실 것 같은데 한 줄 평은 어떻게 볼까요, 전문가님? 네, 금리 인하 지연을 기회로 인식,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오히려 기회로 좀 인식하고 저희가 들어갈 수 있을지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자세한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오늘 그 주도주 섹터 안에서는 제약바이오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가 사실은 연준에서 지금 바뀐 기준은 없죠. 엄연히 따지면 올해 3번 하겠다는 재확인까지 시켜줬는데 2주 만에 지금 우리가 그것을 불신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참 이것도 개인 투심도 웃깁니다. 왜냐면 2주 전입니다. 불과. PCI 나오기 전에, PCE 나오기 전에, 야, 연준에서 올해 금리 인하 3번 한단다. 저도 그래서 틀렸죠, 사실은. 네. 저는 매파적인데 한 표를 행사했는데, 결과는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매파적이죠. 그러면 금리 인하 지금 변동성은 없는데 우리가 불신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 국면에서 주도주들의 반응, 오늘은 제약바이오가 좀 쉬었지만 과연 저가 반등세 내지는 어떤 눌림목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구조를 형성했고 투심이 과연 변함이 없느냐?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지연에 대한 투심은 그 몇몇 주도군에 형성했던 어떤 그 수급의 직결 구도는 이미 다 선반영됐던 것 같고요. 주가가 이렇게 사실은 불신의 시선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면 뭐 의견이 계속 2주밖에 안 흘렀으니까 데이터 지표 연준들 의견대로 쌓아봐야죠. 근데 조정은 크지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사실 이거 알테오젠 모습을 좀 먼저 봐야 되는데 알테오젠의 주가 반등 자리가 그냥 평이했습니다, 여러분. 그 주봉 모습인데 주봉 16만 원에서 지금 이번 주에 반등을 쓰고 있거든요. 워낙 SC 제형에 관한 것은 이제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좀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 조정을 그동안 받았던 종목들이 있는데 이제 사실 눌림목에서 좀 반등 나올 수 있는 위치가 다 와가거든요. 그리고 일단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빠집니다만은 이게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모습이에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봉 21선에서 오늘 반등을 했거든요. 자리가 상당히 좋죠. 조금 더 내려가면 뭐 77만 원 정도까지는 보이는데 뭐 삼바를 우리가 단타할 건 아니니까 막 쪼개가지고
스캘핑 해야 되겠다 이런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 저는 충분히 선반영 되면서 전반적인 제약바이오가 약세 국면이긴 하지만 주도력이 형성되었던 종목들은 시간이 더 흘러갈수록 좋은 국면. 그리고 이제 하반 경직성. 그리고 어찌됐건 HLB가 5월에 결정이 된단 말이죠. 계속 전달해 드렸습니다. 저는 HLB에 관해서는 뭐 밀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워낙 좋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지금은 과열이다. 그리고 결정하셔라. 5월에 이제 뭐 신약 통과의 자신감은 HLB 그룹주나 진양곤 회장이 내비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프리미엄이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이제 피크 세일즈로 가는 실적주로 평가를 받아야 돼요. 나는 고하겠다. 나는 일정 부분 차익 실현하겠다. 무엇이 됐든 간에 여기서 수급이 좀 떨어져서 나와서 다른 데로 간단 말이죠.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러면 다른 데 좀 낙수 효과도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종목들이 이제 하반 경직성이 좀 확보돼 갑니다. 이런 종목들은 강한 투심으로 오늘 사실은 밀리지 않고 있다. 그러면 주도군이 있었던 쪽이 어디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ADC, 자가면역, 이제 신약은 HLB는 이제 조금 한 달 뒤에 보내줘야 될 때가 됐고요. 아마 고민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단기 접근한 분들이나 장기 접근한 분들이나 이거 어쩌나? 그래도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그 다음에 비만, 뭐 한미약품 등이 있는데 저가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영역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약이 하반기 최저가 유한양행이 있는데 이건 난이도가 높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좀 내용이 틀려요. 8월에 이건 결정이 되는데 제가 방송에서 자주 이야기 안 하는 게 유한양행의 폐암에 관한 액선 결함에 대한 부분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이 부분은 시간이 길기 때문에 뭐 공개 방송 때 한번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고 제약바이오의 그럼 핵심은 내가 단기 접근을 할 때 눌림목 구간에서 지지대 보고 하는 것도 가능하고 장단기 이런 유한여행 같은 거 지금 하반기에 어찌됐건 신약 통과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점유율 부분은 뭐 차지하고요. 다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장단기 수립 계획이 지금 제약바이오는 필수다. 그리고 어찌됐건 AACR은 지나갔어요. 여러분들. 필요 없고 종양학회 내지는 아스코를 보고 형식적인 거지만 접근 포인트를 간다면 모멘텀 반응을 하기 때문에 결과물은 충분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주도군이 있었던 제약바이오 섹터들 다시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ADC나 뭐 바이오시밀러, 자가면역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있는데요. 저점 매수가 가능해지는 영역으로 좀 가고 있고요. 신약 쪽은 난이도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전문가님 그러면 이 섹터에서는 사이즈보다는 약간 주도력이 있는 섹터 쪽으로, 그러니까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제약바이오는 뭐 뭐니 해도 밸류나 실적 가지고 평가를 하진 않으니까요. 물론 그런 종목도 있습니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영업이익률이 30%에 육박하는 그다음 적정 평가도 받고 있다고 평가하고요. 단지 제약바이오는 이제 강력한 모멘텀이 가장 트리거가 되는데 예전하고는 기류가 좀 틀립니다. 예전에는 뭐 임상실험 1상한다, 2상한다 이러면 주가가 퍼포먼스 랠리가 나왔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 않고요. 그 다음에 늘 이제 말씀드리지만 RMPV에 대한 신약 가치 평가를 할 때 점유율 부분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시장의 침투율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모멘텀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거 좀 이런 용어가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뒷배가 좀 든든하냐 기업의 네임드나 증자 이슈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느냐는 사실 핵심입니다. 네. 왜냐하면 증자를 돈이 없어서 하게 되면 주가 희석 요소가 되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임상실험으로 가는 이런 부분은 중요한 것 같지 않고 늘 말씀드리지만 인터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알테오젠이 좋은 선례를 남겼다. 기술 수출 이전 계약을 하고 로얄티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내지는 증자 이슈로 자유로우면서 뒷배가 든든한 중견 제약업체나 대기업들이 버티고 있는 기업들은 상당히 안정감이나 퍼포먼스를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모멘텀 접근은 우위에 두시되 여러 가지 좀 몇 가지만 가미해서 보자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전략들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반도체, 제약바이오 이렇게 들어봤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정책과 정치 인맥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한 줄평 어떻게 볼까요? 네, 정부 정책 재점검 결정의 시간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정권에서 좀 추진하던 그런 관련 종목들, 원전이라든지 뭐 이 저 PBR 관련 종목이나 이쪽에 오늘 낙폭이 좀 강하게 나오는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쪽에 대한 투자 심리라든지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자세한 전략 함께 알려주세요. 네, 이건 완전히 지금 저희가 딱 기다렸던 이제 파트인데, 일단 오늘 하루만 봐가지고는 경계감, 관망심리, 불신, 뭐 이런 것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뭐 총선 결과물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입법권을 행사해서 해야 되는 정부 정책이 있고 정부가 약간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서 좀 고쳐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시장의 투심 자체가 좀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 주가 모습은 흥국화재 모습인데 사실은 떨어지는 게 지금 날개가 없고 그 다음에 이건 삼성생명 모습이거든요. 이것 또한 지금 오늘 갭 하락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찌됐건 삼성생명은 뭐 좀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아래 꼬리는 달았습니다. 근데 내용은 지금 뭐 간단합니다. 범야권이 뭐 이겼다. 정치는 제가 잘 몰라서 관심이 없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게 저 PBR 밸류업 기대감, 강행 규정성을 얼마나 보여줄지 5월 달에. 그 다음에 정부가 가장 정책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게 탈원전 있었죠. 네, 탈원전 정책으로 가지 않겠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되겠죠. 이런 종목들 지금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뭐 좀 힌트를 더 드리면 저도 아마 오늘 내일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결국 이제 아리백 뭐 태양광, 풍력, 신재생 에너지를 조금 더 우위에 두겠다는 그런 기조가 형성된 것 같은데 단기 조정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정부 결정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좀 보자면 밸류 프로그램 뭐 사실 좀 밀어붙여주는 게 지수 하방 경직성 확보에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성장주에 수급 유입은 안 되겠지만 어찌됐건 지수가 계속적으로 양대 지수가 떨어지게 되면 지수 앞에 늘 말씀드리지만 장사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확인할 길이에요. 우리도. 아마 이것을 정부가 뒤엎고 정책들을 안 가게 되면 신뢰도가 급격하게 떨어질 겁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이런 부분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해줬으면 좋겠고 두 가지입니다. 5월에 밸류 프로그램, 6월에 공매도 제도 개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해주지 않더라도 신뢰도를 부여할 수 있는 측면만큼은 해줬으면 좋겠다. 제 바람이고 제 바람이나 우리 시청자들의 바람이 시장에 중요치는 않습니다. 네, 분명하지만 시장에서 결정하는 거고 정부가 결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치인 맥주. 뭐 굳이 정치인 맥주에 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치인 맥주를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시장에서 엮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는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재료 소멸입니다. 다 끝났고 뭐 이준석 그 국회의원 관련주, 안철수 관련주, 몇몇 이런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련주 등등 또 이재명 씨 관련주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리스크 관리해야 되고요. 결정의 시간입니다. 어쩔 수 없고요. 이런 부분들. 4년 만에 돌아오는 뭐 올림픽 행사 같은 느낌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더 큰 패착이 될 수 있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총선 이후 첫날이어가지고 정책과 정치 인맥 종목에 대해서 함께 또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저 PBR 쪽도 관심 많으셨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전략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네, 오늘 전문가님 저 PBR 종목들 대체적으로 이제 내려갔다가 물론 이제 다시 올라오는 종목들도 있지만 자동차 종목들은 오히려 오늘 장 초반부터 굉장히 강했던 것 같거든요. 이쪽은 좀 따로 떼서 보면 될까요? 네, 여기가 가장 최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렸지만 현대 기아에 대한 위상이 좀 틀려졌고 실적이 안 좋다 하는데 사실은 뚜껑 열어보니까 그렇지도 않고 그죠? 그다음에 밸류 부분은 늘 문제가 없었는데 평가가 좀 박하죠. 근데 뭐 현대 기아만 박한 건 아니고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다 박한데 현대 기아가 지금 드라이브들을 하이브리드 쪽으로 계속 걸어가면서 이런 코리아 FT들이 계속 올라가고 혹시나 밸류 프로그램이 만약에 안 되더라도 현대 기아는 좀 안전판 역할, 상세를 할 수 있겠느냐. 자동차 파트들은 이런 게 좀 가능한 것 같아요. 오늘 확실하게 원전 종목들하고 좀 다르게 반응을 하는 것 같고 아래 꼬리는 지금 에너빌리티가 달리고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시장의 지금 반응도 자체는 현대 기아 자체가 전기차에 대한 프리미엄, 하이브리드에 대한 프리미엄, 밸류업에 대한 프리미엄, 실적에 대한 프리미엄이 상대적으로 우호적이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자동차 하부 종목까지 그 시청자분들 별로 안 좋아하시지만 관심은 계속 둬야 된다. 주가는 계속적으로 높은 확률로 위로 갈 공산이 크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저 PBR 쪽에서 자동차 종목도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질문 드려봤고요. 그럼 세 가지 섹터 설명 들어봤는데요. 오늘장 관심 종목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장 관심 종목은 없습니다. 내일 PPI 하고요. 아무래도 뭐 최근에도 종목들을 많이 드렸고 KNJ, KN솔 많이 드렸는데 중동 리스크 하고요. PPI까지는 좀 관찰을 하시는 다음에 내일까지 매수세를 거치고 다음 주 정도부터 조금 반등세를 즐기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 쪽은 좀 관망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크로 변수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조금 더 투자 전략 같이 또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님 오늘 8시에 공개 방송 있으시죠? 네, 오늘 그 공개 방송 준비했고요. 목요일은 제가 공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뭐 퐁당퐁당으로 하고 있지만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가 조정 시에 반등 섹터 1순위가 어디일 것이냐. 그리고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던 중동 매크로 변수. 저도 뭐 정치학 공부를 안 했습니다만은 열심히 했고요. 중동 리스크와 소비자 물가에서 생산자 물가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에 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PI 발표부터 중동 리스크까지 많은 이 리스크들이 산적해 있는 시장 속에서 어떤 쪽으로 또 조정을 받았을 때 수익을 얻어보는 거꾸로 가는 전략들 함께 들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페셜 원 시간이었고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